한데요. 보통 지방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지 말아야 살이 빠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연속 기획이었습니다. 그 시리즈 가운데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리포트입니다. 살 빼려면 지방을 먹어라. 한번 보시죠. 박진아 씨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회식 자리에서도 기름진 고기는 최대한 피합니다. 닭 가슴살하고 야채 중심으로 샐러드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최건석 씨는 살을 찌우려고 일부러 기름진 고기를 먹습니다. 좀 마른 편이라서 그냥 항상 고기나 지방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먹을 때 일부러 더 지방을 하지만 박 씨는 아직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했고 최 씨는 여전히 말랐습니다. 이 두 사람이 특별한 경우일까요? 우리나라 여성 15,000명을 먹는 지방의 양에 따라 분류해봤습니다. 지방을 많이 먹는 여성일수록 총 칼로리 섭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비만도는 지방을 적게 먹는 사람이 오히려 더 높았고 당뇨병 지수도 저지방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은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서 탄수화물이든 다른 음식을 덜 먹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이 부족하면 칼슘과 비타민 A, D, E, K 같은 필수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지방을 적게 드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혈당 조절도 안 되고 나머지 탄수화물은 간에서 결국은 나쁜 지방, 중성지방이 되기 때문에 저지방 식단은 잘못된 과학적 근거에서 시작됐고 어린이와 여성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다시 봐도 상당히 눈길이 가는 리포트입니다. 이 지방의 역설 시리즈를 직접 준비하고 취재하고 방송했던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물어볼 게 참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동찬 기자와 함께 이 지방의 역설이 결과적으로 다이어트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3시 뉴스 브리핑 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기자입니다. 최희선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기자는 오늘 출연자가 아니라 시청자 입장에서 조동찬 기자에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좀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방 역설 좀 보도 봤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365일 다이어트는 하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좀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질문하고 또 제가 네티즌들의 반응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왔습니다. 낱낱이 질문 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네티즌들의 반응이 참 컸어요. 자, 그러면 리포트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봤습니다. 다시 한번. 네. 그러면 평소 밥을 2공기 먹는 사람하고 삼겹살을 그만큼 분량으로 먹는 사람하고 그럼 누가 더 살이 더 찌는 건가요? 네, 삼겹살 1인분 100g이 350kcal입니다. 그리고 이제 밥 100g은 148kcal.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삼겹살 1인분을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열량을 소비하고 더 살이 쪄야 되죠. 그런 줄 알았습니다. 현대의학도 지난 40여 년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을 많이 먹어서 총 칼로리 섭취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체중이, 비만도가 더 낮고 허리 둘레도 더 가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책상에서 계산하는 열량과 실제로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열량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은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봤더니 지방의 분포가 많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했다. 살이 더 빠졌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비중이 훨씬 높았던 사람들이 비만했고 당뇨병, 고혈압 수치도 더 높았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의 가장 큰 요인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다라는 얘기인가요? 과도한 탄수화물. 적당한 탄수화물을 넘어선 과도한 탄수화물? 네, 그렇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특히 탄수화물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설탕이 그 주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밥만 먹는 분은 그냥 간식 많이 먹어요. 케이크, 그다음에 초콜릿 이렇게 설탕 많은 것. 그런데 고기를 그러니까 기름이 많은 고기를 먹었던 분들은 그런 걸 덜 찾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평소에 회식할 때 보면 삼겹살 많이 먹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건강 생각한다고 해서 그 기름 부분을 잘라내서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럼 기름을 먹는 게 낫다고 보면 됩니까?
네, 삼겹살 기름, 그러니까 삼겹살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왠지 살찔 것 식으면 같아서. 하얗게 돼서 네. 그게 막 내 몸에 들어오면 막 혈관 막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저도 사실은 다이어트 할 때 삼겹살 이거 그 잘라내고 먹은 적 많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동물성 기름이 그런 정말로 해로운가를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식물성 기름은 혈관을 뚫어주고 돼지 기름 같은 동물성 기름은 혈관을 막는다 이렇게 알았었죠. 그런데 2015년도에 영국 의학 저널에서 발표된 건데요. 전 세계에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그러니까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을 연구한 13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해봤더니 동물성 기름이라고 해서 절대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고요. 돼지비계가 건강식품이란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돼지비계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꼈는데 일단 돼지비계를 먹는다고 해서 비만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돼지비계에는 비타민 D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인이 비타민 D 되게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성인 학생들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뼈가 약해지고 신경이 약하고 하는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비타민 D 가장 좋은 건 햇볕을 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건강 보조 식품으로 비타민 D 일부러 사 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사 먹는 비타민 D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돼지비계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4배가 넘는 비타민 D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언제 삼겹살이 당기냐 그러면 비 오는 날 당기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은 햇볕이 없으니까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덜 될 확률이 높은데 그때 딱 비타민 D가 풍부한 삼겹살이 당기는 것도 여기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예전에 돈이 많으신 분이 했다는 황제 다이어트 말이죠. 고기만 먹은 황제 다이어트가 일리가 있는 다이어트 메뉴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황제 다이어트가 그러니까 계산으로 해보면 훨씬 더 열량이 높은 식단인데 그 열량이 높은 식단으로 살을 빼는 이상한 현상이 이게 시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설명된 거죠. 하나. 그러니까 계산된 칼로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살이 되진 않는다. 그리고 다른 탄수화물, 설탕을 덜 먹음으로써 오히려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황제 다이어트는 다른 영양소를 섭취하기가 어렵죠. 채소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미네랄과 비타민, 그다음에 탄수화물. 탄수화물도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과도한 탄수화물이 문제입니다. 탄수화물이 적으면 그것도 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저도 좀 궁금한 게 방금 화면에 나갔지만 똑같은 양의 밥이나 고기가 있을 때 제가 선택한 거는 칼로리가 낮은 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고기를 선택하는 게 다이어트만 볼 때는 더 나은 선택인가요? 네, 다이어트만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량이 높은 지방이 섭취됐을 때 포만감이 더 오래 가고 다른 음식을 칼로리가 높은 다른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게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거죠. 네. 살을 빼려면 지방을 먹어라라고 하는 조동찬 기자의 리포트부터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동찬 기자에게 듣고 싶은 지방에 관한 두 번째 오해는 과연 무엇일까요? 빠방! 지방은 억울해. 몸에 좋다는 견과류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먹으면 우리 몸에 더 좋을까요? 견과류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문제는 높은 칼로리로 아몬드를 비롯한 견과류 대부분이 40에서 60%대 고지방이라 다이어트의 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부모님이 드시다가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지방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뜸하게 드시고. 그런데 최근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견과류를 꾸준히 먹는 사람이 오히려 몸무게가 덜 늘고 이른바 똥배도 덜 나오고 암은 물론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위험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뱃속에 쌓여있던 나쁜 지방이 분해되도록 돕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방금 리포트가 나가는 사이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이렇게 견과류 준비해봤습니다. 호두도 있고요, 땅콩도 있고요, 아몬드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소 견과류를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뭐 또 어머니는 두뇌에 좋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또 언제부턴가 이 견과류 많이 먹으면 이거 열량이 높아서 살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남지현 기자 리포트를 보면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견과류가 비싼 음식인데 어렸을 때부터 사드셨다는 거니까 환경이 이제 좀 부유하셨나 본데. 땅콩입니다. 아 예. 네. 견과류에 여기 그러니까 호두도 그렇고 이 네. 아몬드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미네랄과 비타민 성분이 많아서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음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한 단점이 방금 남지원 기자 그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이제 호두는 65%가 지방이고 아몬드하고 그래요? 땅콩도 50% 정도가 지방입니다. 이것 때문에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살찌고 비만해진다. 비만해지면 뭐 고혈압, 당뇨병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 달라졌습니다. 2012년도에 스페인 연구팀이 아니 원래 우리가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견과류 먹는 양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아니었어. 견과류 많이 먹어도 살 안 쪄.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걸 맞는지 안 맞는지 방금 리포트에 나왔던 하버드대 연구팀이 추적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이 많은 건 분명한데 견과류를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비만도가 더 낮고 방금 보셨듯이 허리 둘레, 이른바 똥배도 더 적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왜 그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설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아마 견과류에 있는 지방은 우리 몸에서 잘 흡수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가설이 있고 두 번째 가설이 좀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견과류에 좋은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쁜 지방을 산화시키고 이걸 그 대사시키는 걸 그 촉매하는 거 아니냐. 우리 예전에 우물 할 때 마중물 있잖아요. 예. 마중물이 있어야 우물을 뜨듯이 이 지방이 우리 몸에서 마중물처럼 지방의 연소를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가설이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고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을 연소시킨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좀 생소하게 들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방이 들어옴으로써 지방이 부족할 때는 우리 몸이 지방을 계속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방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지방을 계속 태우려고, 연소하려고, 소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기전이 발동한다는 거죠. 네, 아주 누리꾼들도 이게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제가 네. 몇 개 질문을 뽑아왔습니다. 아마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왔는데 똥배를 없애는데 아몬드나 이런 견과류가 좋으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가요? 정말 무제한 먹으면 똥배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까? 여기 하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건 또 괜찮나요? 그리고 네. 마지막 있습니다. 또 우리 조동찬 기자도 의사시잖아요. 의사들이 말하는 적당히 먹으라는 거.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마지막 질문이 네. 정말 현명한 질문입니다. 네. 일단 이번에 지방의 역설, 저희 시리즈 제목 지방의 역설인데 지방의 역설이라기보다는 저지방이 잘못된 점, 저지방의 그 잘못된 근거, 그거 저지방이 잘못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일부러 피하고 안 먹으려고 하는 게 틀렸다는 거고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건데 오히려 또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되면 그럼 난 지방만 먹겠어, 고기만 먹겠어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대의학이 지방의 적정한 양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저지방이 나쁘다는 연구도 지금 다 나왔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하는 건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럼 적당량이라는 게 뭐냐? 사실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이거를 한 줌 줬을 때 아몬드나 호두를 한 줌 줬을 때 25g 정도가 되거든요. 이걸 지금 적당량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일련의 연구들을 보면 이 적당량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생각하시죠. 그럼 얼마만큼 먹어야 돼? 그러면 먹고 싶은 만큼, 내가 당길 때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른 만큼. 근데 이게 난 충분히 먹어서 배부른데도 이게 좋으니까 난 억지로 계속 먹어야 돼. 이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내 몸이 원하는 만큼이 지금 현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적당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견과류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몸이 원하는 만큼이 없어요. 앞에 있으면은 한 봉지든 이거든 다 먹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 그만큼 먹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지금 연구로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많이 먹는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연구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좋았어요. 그 지표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떤 것도 있냐면 견과류를 많이 먹어도 괜찮은 분들이 많이 드셨겠죠.
그러니까 견과류를 먹어서 설사하는 분들은 많이 안 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거라서 이 용량을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거는 또 다른 연구가 근접해야 된다.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견과류를 먹어 설사를 한다? 그건 견과류가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설사를 참아가면서까지 견과류를 드시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견과류의 지방이 50% 이상 있지만 견과류 적당히 먹어도 살 안 찐다. 그동안 그 생각이 견과류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조동찬 기자에게 묻고 싶었던 지방에 관한 세 번째 오해는 바로 이겁니다. 지방은 억울해, 버터는 건강해적, 올리브유는 진리. 여러분은 버터와 올리브유 가운데 어느 게 더 우리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이 이 영상에 있습니다. 가자미를 한 마리는 동물성 지방인 버터로, 다른 하나는 올리브유로 구웠습니다. 이게 고소해서 더 맛있었어요. 저는 이쪽 게 너무 느끼해서 이쪽 게 더 맛있었어요. 올리브유엔 나쁜 포화 지방이 14%, 착한 불포화 지방은 84% 들어 있습니다. 반면 버터 기름은 포화 지방이 63%나 돼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터가 들어갔고 뭐 향신료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버터요? 이러면서 이거 살찌는 거 아니야? 최근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전 세계 13개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했더니 동물성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도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전혀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동물의 내장에 자연 상태로 있는 지방은 성인 당뇨병 위험을 낮추지만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꾼 이른바 트랜스 지방은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화지방에는 산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화학 구조상. 그래서 인체 연료로서 훨씬 이상적이고 산화 스트레스도 주지 않음으로써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준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네. 뭐 돼지 삼겹살 비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지방은 네. 오히려 몸에 좋다. 네. 오히려 더 나쁜 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트랜스 지방, 뭐 네. 마가린 같은 걸 의미하나요? 마가린을 말합니다. 맞죠? 정확하게 마가린을 예. 말합니다. 그게 더 나쁘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동물성 기름은 나쁘다. 버터죠, 대표적인 게. 버터가 건강에 나쁘니까 어떻게 좋은 식물성 기름을 좀 맘 놓고 먹을 수 해보자 한 게 마가린입니다. 구조를 일부러 그 트랜스 구조로 바꿔서 그러니까 안정화시킨 건데 그 뚜껑을 열어서 오랜 기간 그것만 비교해 봤더니 오히려 식물성, 인위적으로 만든 식물성 마가린이 우리 몸에 더 안 좋고 동물성 기름은 전혀 식물성, 원래 자연 상태의 식물성 기름과 건강상에서 전혀 차이가 없더라 이거죠. 굳이 뭐 돼지비계 이런 거 다 피하고 비싸게 올리브유나 이런 거 사 먹을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마가린 만드는 공장 업체들 큰일 났네요. 네, 일단 그분들은 저희 보도를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겠죠. 예,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이것에 대해서도 궁금한 질문 올려주신 분이 많았는데요. 일단 올리브 오일이 유행하면서 이런 식물성 기름을 대체해서 쓰시는 주부님들이 참 많은데 지금이라도 요리할 때 버터로 바꿔야 되는지 요구 하나가 있었고요. 아까 앞서 출연하신 유인태 의원님도 참 궁금하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혈압이 약간 높으신 편이었대요. 그래서 평소에 고기를 잘 피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하나가 있었고요. 마지막은 그 곱창과 대창의 기름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는데 요것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이 또 있었네요. 네, 굳이 이번에 이제 뭐 어차피 사놓은 올리브유나 뭐 카놀리나유 같으면 굳이 그걸 버리실 필요는 없겠죠. 그걸 사용하시는데 굳이 이제 비싸게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만 우리가 선호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기름이 뭐 녹는 점은 좀 다르긴 해서 요리법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 요리법에 맞는 그 기름을 사용하시면 되지 굳이 이제 동물성 기름은 나쁘니까 버터는 나쁘니까 저건 사용하지 않아.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버릴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윤태 의원처럼 지방을 피했더니 혈압이 올라가더라. 이게 2012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적용해봤더니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 저지방 식사를 한 사람일수록 고혈압 환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지방을 그러니까 지방을 적게 먹은 사람일수록 당뇨병 지수도 더 높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게 유인태 의원의 개인적인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 건강영양조사를 대입해봤더니 일반적인 현상이었더라. 지방을 일부러 안 먹었던 사람이 건강이 더 안 좋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창에 있는 하얀 기름. 저도 참, 그러니까 곱창은 누구나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죄책감 갖고 먹잖아요. 조동찬 기자가 유난히 좋아하죠. 예, 저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상당히 좋아하는데 항상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 하얀 게 내 몸에 들어오면 내 혈관을 바로 막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대창에 있는 그러니까 동물의 장 속에 있는 그 하얀 지방은 그게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트랜스 지방인데 트랜스형 구조의 지방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식물성 트랜스 지방과 달리 당뇨병 위험도를 더 낮추는 걸로 아까 남주현 기자가 보도한 그 연구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근데 단 하나 양을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또 두고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조동찬 기자 얘기 들을 때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로 믿었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지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오해 네 번째입니다. 돼지 기름이 소 기름보다 낫다. 돼지 기름이 좋을까요? 소 기름이 좋을까요? 이 영상 보시면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에서 지방을 뽑아내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지방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테르라는 용기를 사용해요. 이제 에테르가 지방을 용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용기. 칼로리와 콜레스테롤은 돼지기름에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먹은 만큼 몸 안에 쌓이지 않습니다.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사람의 체온 정도에서 잘 녹습니다. 돈지방이 불포화도가 더 높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낮고요. 무지방 같은 경우는 불포화도가 낮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사실 소고기가 우리 정육점 가거나 고깃집 가면 소고기가 더 비싸고 돼지고기가 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야, 소고기가 몸에 더 좋은 모양이다. 그래서 좀 돈이 여유가 있을 때는 소고기 먹고 좀 여유가 없을 때는 뭐 삼겹살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저 리포트 보면 조동찬 기자 리포트한 건데 돼지고기가 더 낫다. 돼지고기 기름이 더 낫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돼지 기름이 더 우수합니다. 그 비타민 D도 더 많고요. 그 불포화 지방 여러 다양한 지방산도 돼지 기름에 더 많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인간에 미치는 영향, 건강 영향까지는 연구된 게 없어서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이 소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이렇게까지 확장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영양 분석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돼지고기의 기름이 소기름보다는 더 건강할 가능성이 있다. 칼로리나 콜레스테롤은 더 수치가 높은데 불포화도가 소고기 기름보다 높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불포화도가 더 높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러니까 불포화 그러면 사실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이 포화 지방과의 차이 어떻게 더 좋은 건지. 그거는 좋다 나쁘다는 이제 막 아까 불포화가 예전에는 더 좋다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불포화가 아니라 다양한 여러 종류의 지방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방도 여러 성분이 있는데 그게 다양하게 들어와야 우리한테 건강에 좋은데 돼지 기름에는 그렇게 다양성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D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발암물질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연구 결과를 보면 그냥 날것으로 하는 실험 같거든요. 근데 평소에 먹을 땐 저희가 구워 먹는데 그 삼겹살 같은 경우는 기름이 많다 보니까 좀 타니까 사람들이 발암 안 걸리는 거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그건 문제가 없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뭐 말씀해 주셨는데 기름에 탄 거는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중에서도 적색고기, 돼지고기, 소고기가 이제 발암물질로 대장암 발암물질로 지정한 거는 사실은 근데 그건 지방이 아니라 그 빨갛게 나는 혈액 성분입니다. 그 소나 돼지 피에 있는 혈액 성분이 우리 대장암 위험도를 높이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이 탄 물질, 그러니까 탄 고기죠. 이런 부분들은 뭐 위험 물질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드실 때 타지 않게 드시는 게 되게 좋은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물에 삶아 먹는 방법은 대단히 유용한 그 요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동찬 기자 오늘 나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들을 오해라고 생각하고 지방도 적당히 먹자.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머리 좋다는 의사분들 또 의학계가 40여 년 동안 왜 이런 사실을 왜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네, 이게 참 저희가 반성해야 될 점이 많은데 올해 9월 12일 자마라고 하면 의사들은 다 압니다. 미국의 그 내과학회 저널이고 세계 3대 의학 저널인데 이 자마에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지방이 오해를 받았느냐? 1965년 당시에 설탕협회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 로비를 했기 때문에 설탕이 짊어져야 될 비만과 건강의 해악성을 지방이 다 떠안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잘못된 자본과 그런 전문가 집단이 이런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이렇게 4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오해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연구 윤리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같고요. 우리 의료계도 상당히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찬 기자가 추석 연휴 기간 남정 기자와 함께 시리즈로 보도했던 지방의 역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동찬 기자 리포트 보고요. 누리꾼들이 댓글도 많이 달았는데 그 댓글 보면은 자 이제부터 1일 1고기 하자. 오늘 야식은 삼겹살이다. 내일부터 또 삼겹살값 오르겠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드셔야 한다. 지방이 몸에 나쁘다는 생각은 그동안 오해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동찬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